야, 교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바다는 이렇게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닌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의 장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나 조개 등을 통해서 풍부한 먹거리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산호나 진주 같은 아주 기중품도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유물인데요. 낚시하는 거네. 그렇죠. 낚시하는 모습이고 바다에만 서식하는 이제 문어가 그려진 걸로 보아서 문어? 바다에서 낚시짐을 알 수 있었죠. 오. 통발도 저때 썼었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것인데 배 앞쪽에 저렇게 앉아 있는 여인은 그리스 실화 속에 등장하는 오. 바다의 님프예요. 요정. 아, 여신.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에서 활발한 어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가 해산물이 맛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그림과는 다르게 바다는 또 다른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거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바다 괴수들을 나타낸 건데요. 오. 신화에는 카리브디스라는 바다 괴수가 등장하는데 깊은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카리브디스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내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무섭다. 또 하나 이렇게 카리브디스가 일으킨 이 파도 때문에 항로를 잃은 배들은 스킬라라는 아까 보신 바다 괴수에게 잡혀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위험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의미로서 서구에서는 between 스킬라 앤 카리브디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김정은 씨, 바다에는 이게 무서운 괴수들이 산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믿음, 뭐 얼마나 강력했나요? 실제로 이제 고대 그리스 한 2세기, 서기 2세기 때 네. 편찬된 생물학 도감 같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괴물이 소개가 되냐면 아스피도 켈론이라는 괴물이 소개가 되거든요. 신기하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아스피도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의 아스피스, 즉 방패라는 뜻을 갖고 있고 켈론은 거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괴물이 선원들이 어업을 하러 바다로 나갔을 때 저 등을 보고 섬으로 착각을 해서 상륙을 하는 순간 저 바다 괴물이 밑으로 잠수를 해서 아이고. 선원들을 전부 다 이제 익사를 시킨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데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 기괴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바다를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필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산소. 숨 참기. 수영을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로마에서는 수중 호흡 도구를 만들었어요. 산소 주머니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 건 바로 돼지의 방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는 탄성을 가진 이야. 돼지의 방광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 풍선이네, 풍선. 와, 대박이다. 이처럼 바닷속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던 시기에 최초로 해저 탐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사적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과거 10년 만에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맞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단순한 정복자 이상으로 드넓은 세계에 대한 굉장히 그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와.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집착했던 분야가 바닷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320년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오늘날 페르시아만에서 바닷속을 탐사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저 통 안에 사람이 있네요. 오, 설마 알렉산더 대왕? 네, 맞습니다. 아, 오. 진짜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나무로 만든 잠수통에 사람이 들어가서 딱 한 명 서 있을 수 있게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이다. 그리고 벽면에는 이제 유리로 만든 창이 있어서 그 창을 통해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닭하고 고양이를 넣어갖고 들어가는 거 뭐야? 보니까 그 사실은 뭐 저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 닭을 자세히 보시면 저게 수탉이거든요. 네. 근데 수탉이 보통 동틀대를 알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 수탉은 아무래도 심해는 빛이 안 드니까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동물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아, 시계처럼. 맞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로서의 상징적인 동물로서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